일단 미국 정부 측의 입장에서 비트코인 현재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은 미 정부의 움직임이 전 세계 각국의 움직임보다도 사실 가장 강한 거잖아요. 그 힘이 되는 주체가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법안들을 좀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해주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의 최초 법안, 이 지니우스 법안이 진전됨에 따라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 내 14개의 주정부에서 현재 MSTR, 스트래티지 주식을 총 6억 3,200만 달러치나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한 분기 만에 91.5%나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 스트래티지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도 지금 특히 눈에 띄는 건 캘리포니아주의 연금 펀드인데 1분기에만 하더라도 5천만 달러 넘게 MSTR을 매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들이 사고 있다라는 건 비트코인을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략적 가치로 봤을 때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전략 기업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냥 회사 자체가 비트코인을 사는 것 자체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주 정부 연금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공공기관들조차도 비트코인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직접적인 암호화폐를 매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우회적인 방식으로는 포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취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주정부들의 움직임이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자 송금세 법안이라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미국 내 비시민권자가 해외로 송금을 할 때요, 5%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득세가 아니라요, 우리가 실제로 송금할 때 송금하는 송금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법안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송금 수수료가 5%나 된다는 거는 너무나도 비싸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송금하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비자 소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만 하더라도 4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영향이 비트코인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멕시코로 들어가는 송금 규모가 640억 달러가 넘을 거다라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억 달러가 이 송금세로 압수하게 하긴 좀 징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지금 멕시코 대통령인 클라우디마도 지금 이걸 강력하게 반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직한 노동의 결실을 자의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많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존 은행이나 송금 서비스를 채택하지 않고 새로운 경로로 이 송금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자를 거치지 않은 지갑을 활용할 경우에는 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지금 송금세 회피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수수료가 낮고 또 속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기존의 송금 인프라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미국 내 정치 제도권 변화가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상승 여력을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의 시장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송금세 법안도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민자들이 해외로 송금을 할 때 그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차라리 이 암호화폐 지갑을 활용해서 송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시민이 아니라 이민자가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쪽에 관한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송금세 법안 자체는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계속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기금까지도 비트코인 간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국 시장도 이런 분위기는 좀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한국 가상자산 시장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국내 분위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국내 분위기는 최근에 어땠던가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사실 지금 정치권 내부로도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요. 오늘은 국내 거래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무려 1,345조의 규모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전체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국내 거래소 일일 거래량이 14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유가증권의 코스피 일일 거래량을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발표한 조사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지금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약 1,000만 명까지 육박을 했고요. 이쯤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 중에 지금 가상자산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국내 정치권 움직임에서도 더 이상 이 시가총액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겠죠. 전년 대비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91%가량 늘어났고 원화 예치금도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131% 거의 2배 이상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을 보시자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늘어난 때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코인 과세가 유예가 되면서 이번에 또 한번 이 불장에 대한 원동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테마와 정치적인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지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시가총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데 투자자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30대가 29%, 그리고 40대가 27%, 20대 이하가 19%인데 20대 이하가 19%나 된다는 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부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1억 원 투자한 사람도 22만 명, 그리고 국내 전체 이용자 중에 66%는 5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 50만 원 미만이 66%라는 거는 이 시장에 대해서 발 정도 걸쳐놓고 실험 정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세부적인 데이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 하반기 기준 국내 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가 중복 포함해서 무려 2천만 개를 넘어섰고요. 실제 이용자 수만 따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0만 명까지 육박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화마켓 기준으로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메이저 거래소가 지금 전분기 대비 25%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코인을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주변에 더 어려워졌겠죠. 특히 전 세대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액 투자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분기 수치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작년부터 좀 질문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예전에는 코인을 하세요? 이렇게 물었다면 어머, 이제 코인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또 인간 지표 밈을 하나 들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CNBC의 대표적인 주식 해설가죠. 역선 지표로도 유명한 짐 크레이머입니다. 이번에 한마디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사라. 이유는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부채 규모 같은 경우에는 34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이번에 감세 법안이 나오면서 이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죠. 몇 년 만에 지금 국채 이자가 엄청나게 넘어났는데 지금 월가 안팎에서도 정부 신뢰 하락과 통화 가치 희석을 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이머
크레이머가 사실 뭔가를 사라고 하면은 역으로는 시장에서는 팔 타이밍이다라고 그러게요. 재미있는 징크스가 있을 정도로 네. 유명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버스 크레이머 ETF를 사라라는 농담 삼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누가 들고 누가 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와 뭐 그리고 정부의 움직임까지 주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런 흐름까지 다 공통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